중국 시진핑 주석 대북 특사에 방북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9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2달 넘게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 개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김지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이 북핵 국면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대북 특사로 지금 북한에 방문 중인데 서열 2위죠. 최룡해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서요. 첫날 만수대 의사당으로 향해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주는 선물도 전달을 했고요. 네. 2012년에는 시진핑의 특사가 리쟁구어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그때는 직접 김정은에게 전달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최룡해에게 대신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담은 어제 이루어졌는데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계속 발전을 희망한다라는 공산당의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인데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또 대화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목적은 지난달 끝난 10부차 당대회 결과 설명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이제 당대회가 끝나면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다라는 그런 설명을 갖는데 그런 일환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북한에서 보도한 대로 최근에 악화된 북중 관계 이런 개선 움직임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통해서 점점 이제 약해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다시 한번 살려서 북미 간의 중재 외교를 해보겠다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북한 역시도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적으로 돌려선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고위급 접촉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먼저 중국은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을 것이고요.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기존의 입장대로 자위적 핵 억제력 그런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최근 이제 2달 가까이 됐죠. 도발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탐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들 하지만 지재룡 주중대사가 서우도 공항을까지 배웅을 나가는 등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셨지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긴장감이 좀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 부분이 이번 특사단 파견에 있습니다. 먼저 특사의 격이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당대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특사를 파견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격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줄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게도 같이 특사를 보냈는데 항상 북한이 먼저였습니다. 북한에 먼저 보낸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북한의 불쾌감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일단 특사단을 겉보기에는 반갑게 맞이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어떤 관계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겠다. 일단은 들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특사 파견의 순서를 북한을 뒤로 놔두고 이런 걸 봤을 때 중국도 썩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속내. 그렇습니다.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북중 간 정상 간에 이렇게 만남이 없는 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유일합니다. 두 사람이 정상을 맡은 이후에 북중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걸어가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이제 핵 개발 중단을 원해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북중 간에는 서로의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소요 사태 그리고 또 난민이 유입되고 미국이 한반도 군사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지 않습니까? 좀 더 강하게 왜 북한을 압박하지 않냐 이렇게 중국을 푸시하지만 예를 들어서 송유관 잠가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북한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정권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중 관계를 두고는 얼굴은 불켜도 등은 돌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또 한 번 이번 특사단 파견을 통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중국의 어떤 북한을 향한 대북 정책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외교가에서는 이제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해보고 안 되면 옵션 2를 가동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아무래도 동상이몽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말에 그 송타오 부장이 김정은을 만날지 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한테 많이 좀 물어봤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중국 특사가 네. 당대회 설명을 하러 오면 만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없다. 또 북한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네.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김정은이 경제 행보 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고요. 다만 5년 전에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최룡해를 만나서 전달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만약에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굳이 선물을 대신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만난다면 내일 직접 만나서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안정해진 건 아닌가. 김정은 접견 성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만난다고 해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만난다고 중국의 말을 북한이 듣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만요. 안 만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굉장한 망신을 주는 셈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번에 대북 특사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도 역시 보고 있고 굉장히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사를 안 만나고 최룡해 선에서만 만나고 보낸다? 이거는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네. 더군다나 19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좀 변화를 해보려는 그런 상황에서 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북 경고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하냐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그건 아닙니다. 5년 전에도요. 리쟁거 공산당 정치국 의원이 당대회가 끝난 11월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친서도 전달을 했고요. 선물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북한이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 2월에는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3월에 시진핑 그 당시 공산당 총서기가 주석으로 등극하는 것을 앞두고 핵실험, 3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면전에 대고 굉장히 망신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는 김정은이 시진핑 특사를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북 경고 메시지 특사단이 가져간 대북 경고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요. 당시에도 원유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중국이 북한이 중국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태도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송 부장의 방북 일정이 3박 4일로 알려져 있는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만날 것이다. 이런 그런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말 세계 언론이 김정은의 그 태도나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 사실상 기대감을 빌어서 중국을 압박한 거죠. 대북 특사가 당장 한 번의 방문으로 해서 어떤 큰 결과,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라는 게 더 그렇고요. 그런데 트위터에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큰 움직임이다. 그러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거고요. 또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입니다. 조셉 윤 북핵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시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 대북 특사의 방북은. 그리고 중국 특사가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도 미국에서 지금 어떤 대북 특사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조셉윤 미국 북핵 대표가 이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 아무래도 북한의 도발이 지금 2개월 정도 중단되고 있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날 장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네.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북한의 의도가 뭔지 한미가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그런 확실한 신호를 원한다. 우리는 북한이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 특사가 이 부분을 파악해 준다면 네. 좋겠다는 뜻이겠죠. 다만 그 9월 22일 날 김정은이 성명에서 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그 도발 중단이 북한이 어떤 국면 전환을 원한다, 대화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히 미사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시간 벌기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모두 송 특사가 그 북한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의 황구시보가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숭타오가 마술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낀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맞는 얘기 같은데요. 숭 부장이 마술사도 아니고 그리고 문을 조금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양측이 자신의 논리에 집착해서 서로 주장만 반복한다면 문을 열더라도 언제든지 닫힐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차례 고위급 방문이 경색된 북핵 문제를 타파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뭐 일견 다 맞는 네. 말이죠. 기존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고수하고 있던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중국은 뭐 사이에서 이를 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해결의 열쇠는 네. 너희들이 쥐고 있다. 이 입장을 강조한 거고요. 황구시보는 중국 관영 매체죠. 인민일보의 자매지인데요.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그 입장을 대변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어떤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정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관심사 지금 평창올림픽이죠. 네.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의 손님들을 이제 한 자리에 우리나라에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있다거나 이러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진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북한이 올림픽 참가까지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런 도발 휴지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나아가서 북한이 평화올림픽에 참여해서 올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나 평창올림픽 참가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네.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숭 부장의 네. 방북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숭 부장이 가서 올림픽 참가를 권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큰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전을 보고 네. 싶어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